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3월에 첫 거래일도 시작이 되었네요. 지난주 목요일 날 아무래도 남북 경협주, 즉 북미 정상회담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큰 충격을 받아 많은 부분들이 우려하셨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시장이 큰 폭으로 반등이 나와줘서 또 상승으로 마감이 돼서 다행이고 또 3월의 첫 거래일부터 상승으로 출발해서 나름 기분도 좋은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잠시 밖을 이렇게 뭐 나갔다 들어오고 밖을 보니까 대기질이 무척 나쁜 것 같아요. 특히 미세먼지가 이렇게 강한 걸 보니까 마스크는 이제 정말로 필수가 돼버린 시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외부 활동하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 외부 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네, 매매 전략 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미 이제 지나간 북미 정상회담 결렬에 관한 이슈는 사실 이미 지났기 때문에 계속 다루는 것보다도 앞으로의 남북 경협주에 대한 전략을 개개인이 세워서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 말한 즉슨 일단 추가 매수 이제 주말에도 한번 남겼던 부분인데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 그렇죠. 남북 경협주가 예를 들어서 잠시 주춤을 해버리면 여기에 있던 자금이 다른 쪽으로 순환이 돼서 다른 쪽 섹터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즉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런 섹터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고 나중에 이쪽은 기회를 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대한 물타지 않는 전략, 즉 관망의 자세로 지금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 날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국내 증시를 제외한 글로벌 전체 시장은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 등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즉 주말 목요일 날 국내 야간 증시도 별로 크게 빠진 부분이 없이 마감을 하다 보니까 국내 증시는 오늘 상승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죠. 예상을 하고 이제 거기에 아무래도 이제 금일 장 중에 일단은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한 최종 단계에 와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관련해서 그간 상호 간에 관세를 올렸던 부분을 철폐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네, 특히 이제 미국 나스닥 선물은 뭐 소폭 상승이었지만 중국 증시는 큰 폭의 상승으로 오랜만에 3,000포인트, 상해 종합 3,000포인트를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네요. 중국은 초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그 영향으로 국내 증시도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 그 외에 이제 기준에서는 코스피 대형주 기준에서는 외인의 수급이 조금 빠졌어요. 외인의 수급이 약간 이탈이 되면서 특히 이런 부분이죠. 최근에 발표된 이제 중국 MSCI A주 편입에 대한 노이즈는 어제 라이브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노이즈는 대형주 즉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 현대차 뭐 기타 대형주들이 영향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지금 당장은 이제 선반영이기 때문에 박스권을 가다가 나중에 4월 달부터 급격하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냐면 5월 달에 편입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4월 달부터 어느 정도 자금을 확보를 해서 움직이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단기적인 대형주의 하락이지 추세적 하락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일 이제 가장 빅 이슈는 이제 오랜만에 코스닥 외인 수급이 크게 들어왔다라는 부분이고요. 1,680억이 들어왔는데 올해
그리고 작년도 이후에 거의 최대 매수치가 들어왔습니다. 최대폭의 매수치가 들어왔고, 이 매수의 섹터가 어디냐가 이제 가장 중요하죠. 매수의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이게 수요일 날부터 이미 바이오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수요일, 목요일 해서 이미 바닥권에서 엄청난 시그널이 나오고 있었어요. 제약 바이오들이. 엄청난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미 그때부터 제약바이오가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은 한 20%, 바닥에서 20에서 30% 가까이 오른 지금 제약바이오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죠. 한 3거래일 정도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한 게 있고, 뭐 좀 덜 강한 종목이 한 15% 정도, 10에서 15% 정도 상승한 게 있고, 뭐 그 외 모든 제약 바이오들이 상당 부분 거의 10% 가까운 지금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즉, 지난주에도 언급드렸다시피 테마의 형성, 테마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거를 최대한 빨리 잡아서 제약 바이오에서 그간 경업주로 손실을 봤던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졌다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3월 시장은 아무래도 코스피가 힘든 부분이 분명 있어요. 코스피가 선물 옵션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도 있고요. 선물 옵션에서도 문제가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3월은 확실히 코스닥이 훨씬 코스피보다는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일단은 보유자분들은 기쁘게 홀딩 해서 가는 전략이고, 신규자분들은 너무 오른 것보다도 일단부터 지금부터는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바닥권에 있는 거를 잘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난주 27일 날 기사예요. 카페에 이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이제 문득 이런 홍남기 4월에 바이오 헬스 산업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라는 게 지난주 수요일 날 턱하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를 한번 올려주는 모습이 보였고, 즉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 준 걸로 보면 돼요. 그리고 4월 달에 이런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는 없지만은 암학회 관련해서요. 암학회 관련해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미국에서 있는 암학회가 있고, 그 전에 내분비 학회도 있고, 1년에 관련된 학회 일정이 3월 말에 있다 보니까, 즉 제약바이오를 3월 말까지는 어찌됐든 뭐 올렸다 뺐다 할 수는 있지만은 끌고 가겠다라는 의지로 저는 보여져요. 특히 외인 기관의 매수, 이런 기사의 정책의 학회에 모든 게 맞아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을 잘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아무래도 경제부 총리이기 때문에 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분일 수 있고, 제가 봤을 때 그 중에 뭐 관심 가져봐야 될 부분, 최근 5G도 약했었거든요. 5G 관련한 대책, 관광, 바이오 헬스 대책, 관광 분야 활성화 대책 등등을 이제 줄줄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을 준비를 하면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고,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중국 양해가 시작되는데, 지금 관련한 중국 소비주는 이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한번 넘어가죠. 아직 뭐 포트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는 추가를 한 건 없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를 봤는데, 엔터는 다른 쪽 이슈도 엮여 있으니까요. 자, 그럼 수급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일단 금일 시장 보면 가장 대표적인 거는 수급은 외인 수급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오늘 오전에 이제 평소 카페에 제가 보통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오전장 종합을 남겨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9시 조금 넘어서 9시 조금 넘어서예요. 9시 조금 넘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9시 좀 넘어서 말씀드렸는데, 금일은 제약바이오가 확실했고요. 오전에 이 코스닥에 들어온 프로그램이 전부 다 제약바이오로 들어가는 게 보였고, 처음 시작부터 코스닥과 코스피 매수 강도가 거의 비슷한 거는 참 드문 일이에요. 참 드문 일이에요. 코스닥을 코스피처럼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주 시장을 보던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날 코스닥 엄청 세겠구나. 그래서 오전에 뭐 9시부터 좀 넘어서 제약 바이오를 다시 한번 언급드렸던 게 이런 부분에서 저는 봤던 거고요. 오늘 무지 강했어요. 무지.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무지 강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엄청나게 사재꼈으니까 전부 다 이건 다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제약 바이오를 한마디로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인하고 기관이 제약 바이오를 쓸어 담았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제약 바이오 추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 지금 일단은 코스닥에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으니까 코스닥 좀 집중하는 장세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내 시장이죠. 중국 시장 예상대로 엔파 그대로 나왔네요. 여기서 삼각수렴 가서 단기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캔들적으로만 놓고 보겠습니다. 캔들적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 증시에서 이런 윗골이 달린 캔들의 거래량이 동반됐다. 즉 변곡이 터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수에서의 이런 모습은 변곡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고점을 넘기지 못하면 여기서 조정이 올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에서. 즉 양회에 대한 기대감. 일단 내일 양회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중국 증시에서 MSCI에 대한 A주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미리 선반영이 되어졌다라면 중국 관련 ETF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 선에서 일정 부분 내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죠. 이제 비중 축소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쉽게 갈 부분은 아니에요. 시진핑하고 트럼프랑 만나서 진짜로 악수하고 우리 이제 화해하자 그만해 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가능한 구간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체크하고, 지금 국내 코스피랑 그 상해 종합하고 지난주부터 디커플링이 일어났는데요. 그 디커플링이 일어났다는 것을 조금 더 상기해서 보면 만약에 중국 증시가 상승했을 때 과연 국내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체크해 보면서 이제 봐보면 될 것 같아요. MSCI A주라는 그 변수로 인해서 디커플링이 생겼다면 상승과 하락에 관해서 모든 방향에서 디커플링이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 다음에 뭐 나스닥은 어제 이제 일요일 날 한번 봤으니까 추가적으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야간 선물 소폭 상승 정도로 보이고, 지금 추가 상승이 그렇게 강하게 나올 구간은 아니에요. 추가 상승이 다우나 나스닥도 지금 지수는 0.83 올랐는데 나스닥 이 바이오 섹터가 강하게 올라간 부분이지 IT 섹터가 강하게 올라간 부분은 아니라는 거 제가 라이브에서 한번 언급드렸으니까 네, 보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국내 종합주가 지수 먼저 보고 네, 드리고요. 일단 코스피는 조금 네, 박스권 그릴 확률이 높아요. 이런 부분까지 한번 빠졌다가 다시 즉 추세를 이탈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추세를 이탈을 했으니까 이 아래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모습 봐야 될 것 같고, 그 말은 즉슨 이 안에서 박스권 구도가 가겠다, 갈 수도 있다라고 열어놓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즉 IT 당분간은 공격적으로 사는 자리가 아닌 거죠. IT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캔들로 보면 잉태형 캔들이 이렇게 떠줬어요. 이런 캔들에서 여기 양봉이 하나 떠준다면
상황상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될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근데 과연 내일 어떠한 모습이 나올지 보고 일단 이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이런 게 2평의 첫 자리 있잖아요. 2평의 첫 자리, 첫 키스 자리는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항상 체크를 해서 이런 자리에 내가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에 대한 항상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은 자리고요. 일단은 다시 얘가 지수를 탔으니까 강하게 올라가는지만 보고 이 위로 올라가면 제약바이오 제가 봤을 때 초강세 나올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네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제 희망사항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확률이 제가 봤을 땐 높아 보이니까요. 뭐 오늘은 바로 HLB가 눈에 있으니까 HLB도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단기적으로 98,000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98,000원까지 열려 있고 이게 10만원이라는 심리적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 줄지 안 내줄지는 네, 이 수급이 답을 만들어 줄 것 같아요. 강하게 팍 치고 올라가면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어제 변곡이 예전에 바이로메드처럼 이러한 변곡 구간을 만들어 줬다면 네, 갈 수 있는 네,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럼 신라젠 뭐 기본적으로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이러한 캔들로 시장에서 나는 상승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었고 이때 만들어졌던 이 기준봉의 중심이 훼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상승이 나올 거라 예상을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얘는 어렵게 지금 어렵게 고개를 들었는데 이거를 단기로 보는 것보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지금 이제 정배열 초입에서 방향을 틀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멀리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뭔가 이슈라든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은 3월 말 얘가 참가해야 될 이슈가 있는 상태에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속적으로 보겠지만 일단은 82,300원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지까지 꼭 확인을 하고 뭐 두 가지겠죠.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종목은 오래 기다렸고 누구나 비중을 강하게 실을 수밖에 강하게 실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려보는 게 저는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 코아스템 이거 지난번에 하나제약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봉의 길이가 길어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추가적으로 더 봐야 돼요. 왜냐면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에 뭔가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고 그 다음에 줄기세포 관련해서 청생법 이슈가 터지면 줄기세포들을 한번 폭발적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일단은 기존 목표 주가 16,000원 이상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16,000원 이상으로 일단은 그리고 인스코비 얘는 어떻게 보면 뭐 지옥 갔다가 용궁 갔다가 살아 돌아온 격이죠. 괜히 남북경협으로 엮이는 바람에 잘 가는 바이오 완전히 꺾어 버렸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제가 봤을 때. 근데 전혀 이 추세적인 부분에서 전혀 깨지지 않았고 그래서 그냥 이거 추세적으로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단지 어제 개미털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공포에서. 그리고 영진약품은 라이브에서 이제 기존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된 부분을 이제 6,850원 거의 6,900원에 매도하시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매도 안 하신 분은 여기까지 한번 봐보세요. 기존 전략대로 이게 어떤 거냐면 대칭 상승이죠. 즉 삼각 패턴이 완성됐을 때 아래만큼 또 상승을 하는 거니까 이 정도만큼 원래는 이제 이렇게 해서 보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기간을 보는 건데
한 이 정도만큼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냥 한 74,000원, 7,400원에서 남으신 분은 여기 7,700원까지도 지금 열려 있네요. 얘도 지금 3월 며칠에 있는 아마케 관련 주식들이 오늘 엄청나게 잘 갔습니다. 특히 아마케 관련해서 유틸렉스 3세대 표적 항암제죠. 3세대 뭐 표적 항암제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관련주인데 유틸렉스 굉장히 강하게 갔고요. 얘도 지금 지속적으로 제가 캔솔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때 3세대 지금 면역 관문제라고도 하고 면역 억제제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이 차T 세포, 뭐 NK 세포 해가지고 이 3세대 면역 항암제 쪽에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유틸렉스도 그 안에서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번에 암세포 그 암학회 참가 기업인데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참가 기업으로 이제 라이브 방에서 제가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이거든요. 월요일날 바로 봐야 될 탑픽 종목인데 일단은 이거는 너무 이제 꼭 봐야 될 정도로 이 추세 하단에서 캔들이 즉 이론적으로 100% 완벽한 종목이었어요. 100% 제가 봤을 때 이론적으로 100% 완벽하고 즉 모멘텀 그 다음에 위치 지지 저항 캔들 거래량 전부 다 완벽한 종목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을 혹시 매수하셨다면 그냥 이거는 매도하지 말고 들고 있고 저는 이제 이거를 추가로 내려오면은 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구간 다 어떤 구간으로부터 잡아야 될지는 이제 봐야 되는데 뭐 4,200, 42,500원, 42,500원 라인 아래로 오면 42,500원 아래로 오면은 공격적으로 이제 한번 잡아봐도 무리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이 아래 추세까지 보고 잡은 거니까 즉 삼각 수렴을 생각을 하고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기간이 이제 3월 말이라는 디데이가 잡혀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리고 지트리 BNT 일단 카페에는 34,000원 언급을 드렸고, 이 정도만 봐도 일단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잘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34,000원. 그 다음에 조정을 볼 수 있는데 더 크게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크게 갖고 있다면 이거를 그냥 보유한다면 43,000원까지 봉의 길이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좀 크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어차피 얘는 라이센싱 아웃으로 30% 이상의 상승 여력을 보고 봤으니까 4만원까지 크게 보는 것도 보유자라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지금 수급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메디포스트 이거 눌리면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가는 모습 지금 첫 저항대에 부딪혔습니다. 첫 저항대 그간에 첫 저항대에 부딪혔고 줄기세포 관련해서 지금 참새벽 이슈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도 모멘텀은 살아있죠. 즉 이런 아래 구간 내려오면 분할로 잡아가면 이거 팡 뚫고 올라갈 거예요. 뚫고 올라가면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완전히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으니까 주봉에서도 위치가 아주 좋아요. 지금 주봉에서도 정배열 초입에 들어가고 이제 5일선이 21선 돌파해서 11선이 21선만 돌파하면 완벽한 정배열로 시간을 전환이 될 단일가 확률이 높으니까 종료되었습니다. 메디포스트도 관심 종목에 넣어서 이제부터는 종목을 지켜볼 예정이고
지금 종목들이 좀 많은데요. 앞으로 영진약품은 일단 뺄게요. 영진약품은 네, 단기 슈팅이 끝나서 일단 영진약품은 빼고 보고 신규로 잡아야 될 메디포스트 그다음에 코아스템도 앞으로 좀 제외를 할게요. 이거는 추세로 올라갈 거니까 여기다가는 예, 작성만 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단기적으로 탄력이 떨어졌는데 얘도 위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움직여요. 이 라인을 쉽게 안 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깨지면 좀 단기적으로는 안 볼 생각이에요. 더 아래로 빠질 때까지 차라리 깨면 아래로 빠질 때까지 안 보다가 아래 내려오면 그때 봐보는 전략으로 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트렌드가 안 맞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안 맞고 그리고 SM 3월 8일날 실적 발표가 있는데 이거 추세 종목이라 보고 있어요. 추세 종목이라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관심으로만 보고 YG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이 되는지 본 다음에 SM은 공략을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 키스트 시간 외에 그냥 보합으로 마감을 했네요. 보합으로 뭐 상승도 하락도 아닌데 DPC는 보합 LB 세미콘 약하락 일단 오늘 7시에 TXT 대비가 있죠. 대비가 있고 저는 일단은 오늘 이제 이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가 2,800원대니까 오늘 추가 매수했던 부분은 네, 일정 부분 다 덜어냈고 또 비중을 또 네, 일정 양을 유지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고 내일 뭐 갭 뜨면 일단 저는 매도해서 나갈 거예요. 매도해서 나가고 일정 부분만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좀 봐볼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일정주죠. 흔히 말한 일정. 이제 흔히 이런 엔터에서 많이 쓰는데 일정에 재료가 노출되면 그 재료에 슈팅해서 전량 매도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뉴스에 파는 게 정석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오늘까지 좀 보는 이유는 일단 기대감이 아무래도 오후 7시에 이제 무대에 서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는 게 이거예요. 이틀 만에 400만 뷰, 뭐 5일 만에 400만 뷰, 뭐 토탈해서 벌써 6천만 뷰가 터졌다고 하니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이, 이 조회수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터져가고 있는 것 자체가 그 기대감을 불러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자체가 필보드 쪽에 좀 이슈화가 될 것으로 저는 조금 보여져요. 될 것으로. 네, 될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내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네, 즉 매도에 대한 결정을 한번 더 다시 해볼 생각입니다. 키스트는 뭐 크게 네, 손실 없이 잘 될 것 같아요. 느낌은. 그리고 PSK 반도체가 지금 힘들어요. 반도체 쪽이 지금 왼쪽에서 자금이 삼성전자 쪽을 강하게 때려버리기 때문에 좀, 네, 힘든 부분이 있죠.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박스를 그려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봐봐야 알겠지만, 박스만 그려주면 중소형 반도체는 아직 죽지 않았다 보고, 그다음 추성 엔지니어링까지 뭐 크게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추성은 이제 OLED죠. 그리고 오늘 OLED는 나쁘지 않았어요. AP 시스템 이 수급이 연기금이 끌어가고 있는 쪽이어서 나쁘지 않고 이거 다음에 눌리면 이제 예정 전략대로 이런 라인에서 눌리면 뭐 분할 매수로 해서 끌고 가보려고 해요. 급락을 하면 분명히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BH도 마찬가지 연기금이 끌고 가니까 근데 이거는 좀 다소 약하니까 일단은 뭐 보면서 이런 자리 삼각수령으로 잘못 가다가는 이게 잘못 가다가는 이렇게 가다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자리 돌파 세 번째 돌파할 때 돌파 여부를 봐서 못 돌파하면 이거는 포트에서 일단 빼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엘리베이 한번 볼게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남북 경협주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이고 좀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이. 근데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했을 때 예를 들면 그거는 괜찮죠. 현금 가지고 이제 종목의 가격이 희석되지 않은 선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충분히 뭐 3에서 5%의 수익은 낼 수 있지만은 이게 내가 이미 물린 상태에서 그 가격에 희석을 시켜버리면 이게 본전에 만약에 안 오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유 현금까지 묶여버리기 때문에 이 회전을 시킬 수가 없어요. 회전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일단 현대엘레베에 보면 아직은 조금 더 봐봐야 돼요. 일단은 이때 구간에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이너스 20% 정도가 떨어지고 8%가 상승을 해줬습니다. 8%가 즉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미 이때 즉 시간 외까지 합치면 23%가 빠졌어요. 23%가 빠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23%니까 이 라인에서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일단 일봉에서 볼 때는 이 일봉 추세선에서는 즉 이런 라인, 추세선에서는 라인에 왔어요. 이미 닿았고 이 자리가 지지와 저항 구간에 있는 라인이니까 일단은 멈춰 줄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을 해버릴 경우 81,000원대까지 그리고 뭐 월봉상 뭐 2차 라인 79,000원까지 열어놓고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간 조정이든 뭐든 이거를 각오를 하고 이렇게 쌍바닥이 나와서 올라가는 걸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에서 이제 뭐 추세선을 긋는다면 여기 밑에까지 볼 수 있는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의미 없는 구간이고요. 여기까지는 말도 안 되는 구간이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시간과의 싸움일 거예요. 시간과의 싸움.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고 싶더라도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보는 게 조금 자금 활용이라든지 그리고 정신적인 면에서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일단은 제약바이오들이 상당 부분 많이 올라줘서 이런 부분에서 기분이 좋고 어제 라이브 방송하면서 언급했던 그 섹터 굉장히 괜찮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번 달은 남북 경협주에서 문제 생겼던 거 복구를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개만 더 볼게요. 수소차, EM코리아, 미코, 뉴로스. 일단은 바닥은 잡아주는 것 같은데 이것도 수급이 이제 제약바이오로 너무 블랙홀로 가다 보니까 오늘 반등을 하다가 좀 약했네요. 일단 시간 나는 대로 정부 정책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 저도 좀 찾아볼 테니까 카페 여러분들도 보는 이런 관련된 정보 있으면 카페 공유해 주시면 같이 연구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